안녕하세요, 조말농부TV입니다. 네, 샤인머스켓 나무 앞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비가림막이 되어 있는 게 샤인머스켓이고요. 이쪽에 그냥 철제만 이렇게 있고 바로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캠벨포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캠벨포도 이렇게 하나 둘 쪽에 세 그루, 그리고 샤인머스켓은 하나 둘 세 그루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키우는 방식, 뭐 물론 당연히 이제 샤인머스켓은 나중에 시험론 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순치기 방법은 뭐 거의 똑같습니다. 예,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거의 100%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샤인머스켓도 이제 순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순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거 보이는 거는 지금 이제 캠벨포도예요. 캠벨포도가 이렇게 이제 새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캠벨포도가 순이 조금 더 일찍 나옵니다. 샤인머스켓보다는 조금 일찍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남겨놓고 마디마디마다 하나씩 남겨놓고 다 순치기를 해줬죠. 이쪽에 이제 가서 샤인머스켓을 좀 볼게요. 보면 지금 얘네는 색깔이 이쪽 보시면 캠벨포도는 약간 분홍빛깔을 띈다고 하면 샤인머스켓은 그냥 초록색, 이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요 애들도 지금 이제 순이 나오고 있는데 가지치기를 좀 해줬단 말이죠. 겨울에 가지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한두 마디 남겨놓고 그 사이에서 이제 지금 새 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큰 순들을 되도록이면 키울 거고 밑에 나온 이런 순들은 이렇게 따줍니다. 똑같이 이 캠벨푸드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이쪽에 있는 애가 좀 크죠. 밑에 있는 애를 이렇게 손으로 따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디마디에서 마찬가지로 하나씩만 키우면 됩니다. 이 포도수는 캠벨도 그렇고 이 샤인머스켓도 그렇고 좀 공통점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 크고 두껍고 이렇게 보시면 굵직한 애들이 결국은 큰 열매를 맺고 가지도 굵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이쪽 가서 볼게요. 이렇게 가서 보면 이 캠벨포도잖아요. 이렇게 이제 새 순이 나오잖아요. 요 순이 여기 보시면 얘는 좀 굉장히 얇게 나오죠. 여기는 좀 굵게 나오고, 굵은 애들이, 크게 나오는 애들이 포도도 나중에 굵게 열립니다. 예,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순이 괜히 굵게 나오는 애들이 있는데, 이 굵은 애들이 결국은 포도도 굵게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로 순치기를 해줄 때는 굵은 순 위주로 이제 남겨놓고 나머지를 순치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은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은 좀 지금은 이제 막 순이 이렇게 순이 움켜서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제가 일주일 정도 후에 이제 볼 거예요. 지금 당장 하진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한 5cm, 4cm 정도 큰 애들은, 이렇게 된 애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포도순이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느 방향으로 키울 건지도 고민을 하면서 순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좀 특이한 게 캠벨도 마찬가지고 이 샤인머스켓도 그렇고 나가는 방향 쪽으로 거의 90% 이상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다가 꺾여서 저쪽으로 자라진 않는다는 거죠. 이쪽으로 나온 애들은 결국은 이렇게 찍는 방향 이렇게 왼쪽으로 커갈 확률이 거의 99%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도 좀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넝쿨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지그재그로 좌우 키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 왼쪽으로 좌측으로만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 서로 이제 골고루 이제 퍼져야 너무 겹치지 않고 광합성도 잘 할 수 있는데, 이 마찬가지입니다. 캠벨도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나온 애는 보세요. 이 오른쪽 방향, 찍는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클 확률이 99%죠. 그러면 또 어떤 애들은 이거 보시면 얘는 저쪽으로 나왔죠. 그러면 얘는 저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얘는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당연히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크겠지만 나중에는 가지가 이렇게 옆쪽으로 이제 뻗어 가기 때문에 그런 성질을 좀 보고 지그재그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치기 할 때도 그런 방향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요걸 이렇게 보시면 얘도 이쪽에 이렇게 두 개가 나가 있고 얘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둘 다 보시면 만약에 얘를 이렇게 따준다고 하면요, 얘는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따주면 이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두 개가 좀 겹치겠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얘를 따주고 이렇게 따주고 얘를 키울 겁니다.
얘를 이쪽으로 키워서 서로 지그재그 될 수 있게끔 그 방향성만 좀 보시면 숨치게 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디마디마다는 하나씩 남기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아까 얘는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고 얘 오른쪽으로 가고 얘 다시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애, 얘는 여기서 보면 방향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얘 따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왼쪽으로 가겠죠. 그런 방향성만 좀 보고 따주면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굵은 싹을 키우면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유의해서 이렇게 순치기를 해주면 아주 잘 큽니다. 지금 샤인머스켓이 순이 이제 얘네는 좀 조금 늦게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올라오는 단계라서 지금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중부지방입니다. 충남 예산이고요. 지금 얘네는 아마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엄청나게 이제 좀 커서 그래도 판단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좀 보면서 할 거고 지금 딱 이것만 봐서는 방향성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침이 되면 이렇게 이슬이 맺힌 것처럼 잎에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이런 건 이상한 게 아니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슬이 아닙니다. 이슬 맺히는 게 아니고 이 물이 나무로 올라가면서 이 나뭇잎으로도 물을 이제 배출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거봉 여기 이제 보시면 거봉이거든요. 이 거봉 하나, 둘, 저쪽에 3개. 얘는 이제 제가 삽목을 한 거예요. 옆에 형님한테 이제 가지치기 할 때 그 가지치기 하고 남은 거 아주 튼실한 거를 이렇게 그냥 땅에다 꽂아 놓은 거예요. 땅에다 이렇게 그냥 꽂아 놓은 건데 지금 싹이 지난해 꽂았죠. 그래서 지난해에 꽂았더니 한 이만큼 자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이렇게 싹이 나오는 건데 요 애들을 키울 거예요. 요 애들을 얘처럼 똑같이 키울 겁니다. 이렇게 크게. 보통은 이렇게 접붙여서 키운 것들을 팔죠. 2년생, 3년생. 그런 거 살려고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렇게 삽목해서 심으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요 밑에 있는 순들은 다 따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순을 키울 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밑에 있는 순들은 이렇게 다 따줍니다. 이렇게 뚝뚝 다 따주고 왜 이렇게 하느냐? 자, 이렇게 보시면 요 나무를 쭉 두 가지로 키워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애들을 위쪽으로 뽑아 올릴 겁니다. 그러면 요 애들도 마찬가지로 얘도 삽목해서 키운 거거든요. 이 샤인머스켓이 똑같이 이렇게 키워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쪽에도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샤인머스켓이 너무 많아서 이쪽은 강전종을 해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근데 샤인머스켓하고 거봉도 그렇고 이 특징이 뭐냐면 비가림막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저도 초반에 이 포도를 잘 모를 때 그냥 심어서 이렇게 저쪽 캠벨 포도처럼 그냥 밖에다 노출시켜서 키워본 적이 있는데 포도가 전혀 익질 않더라고요. 이게 특히나 저도 이제 이렇게 천안 입장포도 뭐 이렇게 경기도 송산포도 이런 농장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비가림막을 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유가 뭘까 하고 이제 저도 처음에 궁금했는데 직접 키워보니까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 잎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커지고 이제 열매가 열려서 이제 익어갈 텐데 그 무렵에 계속 비바람을 직접 이렇게 외부에서 비바람을 직접 노출해서 맞으면요 잎이 금방 떨어져요. 낙엽이 진다고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그때는 이제 광합성을 열심히 해서 이 당도도 높이고 착색도 잘 시키고 해야 되는데 잎이 이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익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림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비를 막아주는 게 아니고 열매에 직접적으로 비바람이 맞는 것도 좋진 않지만 특히 잎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이 나중에 다 상해가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나무는 죽진 않지만 이게 한겨울에도 나무가 그냥 이 비가림막 아니라 밖에 노출돼 있어도 살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열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 떨어져 버린다. 잎이 다 떨어진다. 그래서 당도도 떨어지고 착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떫은 맛도 계속 남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비가림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는 철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준 건데 아주 완벽하죠. 바람도 거의 막아주고
비는 거의 뭐 맞질 않습니다. 100%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당도도 높아지고요. 이게 뭐 또 보온 효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봉이나 샤인머스켓을 심을 때는 꼭 비가림막을 해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캠벨포더는 그냥 이렇게 노지에 노출이 돼 있어도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자랍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잘 모르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저도 이제 매년 이제 고생을 하는 것 중에가 이렇게 이제 순이 잘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잘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순집기를 제가 이제 8마디 9마디에 순집기를 해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쯤 되면요 또 이 봄바람이 무지하게 붑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가지가 아주 이 경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딱딱하게 이제 나무 색깔로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다 꺾여져 버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만 이제 잘 보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무가 막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주는 거거든요. 얘네 자체가, 가지 자체가 막 흔들려 버리면은 특히나 이 순들이 다 꺾여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매듭을 묶어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유의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얘네가 알아서 잘 버틸 겁니다. 자, 오늘 샤인머스켓 순치기, 또 순치기 방법, 그리고 캠벨포도와 샤인머스켓의 차이점, 그러니까 또 거봉포도 이런 방법 키우는 차이점, 그런 부분들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참고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준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